자,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서 전자우편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우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용자들끼리 메시지 혹은 프로그램도 다 주고받을 수 있죠. 첨부해서 프로그램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자우편은 보낼 때 특별한 형식이 있죠. 이와 같이 그 앞쪽에 이제 유저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골뱅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죠. 워낙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웹메일,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웹메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든지 그런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메일 프로그램은 잘 이용하지 않죠.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다 비슷한 형태니까요. 앞에 이제 머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 부분에 이제 본문을 작성해서 그 메일을 그 보내기를 눌러서 발송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받는 사람 참조라든지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고 혹은 파일 첨부해서 그렇게 이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전자우편에 관련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MTP, 앞에서 다 나왔던 얘기죠. 송신을 담당하는, 심플인데요. 샌드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우편의 송신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이고,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이니까 받는 수신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메일 서버로부터 메일을 꺼내오는 수신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의 하나다. 그 다음 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프로토콜이다. 뭔가 멀티미디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IMAP, 얘가 발전된 거예요. 메일 서버의 메일을 관리하고 읽어오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의 하나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것인데 좀 발전된 것이다. 자, 그래서 전자우편에 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동보 메일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동보 메일이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보낼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이디를 적고 쉼표 적고 아이디 적고 쉼표 적고 이렇게 해준다든지 주소를 한꺼번에 지정해서 보낸다든지 혹은 이 구분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웹메일이라는 것은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한 설정 없이 그냥 해당 웹사이트에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전자우편을 송수신할 수 있다. 폭탄 메일은 용량 큰 전자우편을 전송해서 상대방 메일 서버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스팸 메일은 수신자 의사와 무관하게 받는 불필요한 광고성 메일이죠. 정커 메일 혹은 벌커 메일이라고도 한다. 자, 옵트인 메일은 광고성인 것은 맞지만 스팸 메일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스팸 메일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메일은 옵트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받기로 사전에 수락한 것이죠. 광고 수락. 우리가 그 회원 가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메일을 우리가 옵트인 메일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계속해서 중복된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그죠? 자, 텔넷이라는 것은 원격이죠, 원격. 먼 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인터넷을 통한 PC통신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원격 접속. 다른 컴퓨터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데이터 파일을 보고 시스템 관리 등의 작업을 한다. 자, 그다음 아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나니머스 익명의 FTP 서버와 그 안의 파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가 FTP 서버의 리스트와 파일을 제공할 때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다 고전 서비스죠. 고전. 예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던 서비스들이고,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FTP 서버라는 것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파일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어나니머스 익명으로 이렇게 FTP 서버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키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고프라는 것은 인터넷에 널려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서 이를 메뉴 형태로 정리해 놓음으로써 사용자들이 메뉴를 쫓아가면서 정보에 접근할 때 사용된다. 뭐 그냥 요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저넷이라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나 다양한 뉴스를 분야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뉴스 그룹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웃익스프레스에서 이런 유저넷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인터넷을 이용해 보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채팅은 이제 인터넷 릴레이 채팅이라고 해서 IRC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됨. 그냥 채팅을 길게 풀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웨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이즈.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곳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관리해서 빠른 속도의 검색 환경을 제공한다. 뭐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이 편재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널리 퍼져 있다, 편재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환경을 의미하죠. 현실 세계의 기기나 사물과는 통합적이어야 하며, 자, 현실 세계의 기기나 사물과는 통합적이어야 하며, 컴퓨터는 물론 가전제품 등 다양한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자, 블루투스라는 것은 블루투스 알죠? 이렇게 핸드폰에서 사용되는 것.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통신 기술이다. 뭐 노키아, 에릭슨, 인텔, 도시바 등 여러 회사가 추진하는 무선 랜용 프로토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 송수신 가능한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읽어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보고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미러 사이트라는 것은 자, 전 세계 다른 사이트에 원본과 동일한 정보를 복사해두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적절하게 네트워크를 분산 접속시켜서 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미러 사이트. 자, 용어들이 다 보기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메일링 리스트.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토론을 위해서 전자우편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등록해두게 되면, 이렇게 전자우편 형태로 이제 발송을 해주는 거죠.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그다음 쿠키라는 것은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보관해서 사용자와 웹사이트 연결하는 역할을 함. 보통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에 보면 쿠키를 삭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을 보셨죠. 자, 캐싱이라는 것은 자주 보는 사이트를 등록해서 해당 자료에 접근 시 등록해둔 자료를 빠르게 보여준다. 저장해둔 것을 보여주니까 빠르게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블로그라는 것은 웹과 로그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클럼, 일기, 기사 등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자, 지금 워낙 다 일상적으로 다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다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웨어는 조직 내에서 정보 공유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메일, 전자결제, 게시판, 문서관리, 일정, 사내 메신저, 웹하드 등을 포함한 서비스다. 웬만한 규모의 회사면 요즘 다 그룹웨어가 갖춰져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조직 내 정보 공유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외부로부터의 그런 해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 유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룹웨어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 RFI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선 주파수 RF라는 건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 태그의 정보를 RFID 리드로 인식한다. 자, 그다음 와이브로 무선 광대역 인터넷,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로 휴대용 무선 단말기를 이용해 정지 및 이동 상태에서, 이동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끔씩 보기에서 정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 상태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자, 그 다음에는 WAP, 통신에서 W는 보통 와이어리스죠. 여기 와이어리스, 무선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WAP, 와이어리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무선 장치들이 전자우편이라든지 웹이라든지 뉴스그룹, IRC 등의 인터넷 액세스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규격이다. 무선 랜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우트 기능을 포함하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보기에 나올 수 있어요. 방화벽, 스위치 기능도 가지고 있다. WAP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안테나와 장애물의 영향을 받고요. 더 많은 사용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확장 포인트, 익스텐션 포인트가 추가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WIPI, 자, 와이어리스 역시죠. 와이어리스 인터넷 플랫폼 for interoperability. 자, 이동통신 업체들 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추진된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ML, 와이어리스 마커 랭귀지, 무선 접속을 통해서 휴대전화, PDA 등 이동 단말기에 웹페이지의 텍스트와 이미지 부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 그죠? 무선 접속을 요즘 많이 이용하니까 웹페이지 텍스트와 이미지 부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가 WML입니다. 자, 그 다음 WTP, 트랜잭션 프로토콜. 무선 인터넷에서 트랜잭션 형태의 데이터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무선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로 가끔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단 기출문제에 나오는 어떤 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만이라도, 핵심 키워드만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